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세무사 노무사 주영진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업진단, 가장 건설업에서 우리 건설 경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을 모르고 건설업 격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건설업 기업진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 입찰을 받는데 기업진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을 받는데 재무제표가 일단 언뜻 보기에 관공서 주무관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실질 자본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기업진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기업진단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기업진단 업체에서 우리가 건설업체에다가 필요서류다라고 보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관련된 체크 항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해서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계정별로 체크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진단 업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을 하겠죠. 당연합니다. 기업 실체를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말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서 자산부채, 자본 항목을 봅니다. 재무제표 중에서 특히 손익은 아니고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하나씩 보고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그 자본금 자체를 먼저 보아서 자본금이 1차적으로 건설업의 업종별 그 자본금, 실질 자본금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이 1억 5천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1억 5천 이상이 자본금 자체가 나오는 재무상태표에서 그걸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본금 자체가 1억 5천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미 기업 진단에서 상당 부분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제책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웃이다. 결산 부속 명세서 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자산이 실질 자산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얘기는 부실 자산이 있다면 빼버려야 되는 거고요. 부채는 다 수용을 합니다. 당연히 부채는 수용을 하는데 부채 중에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의 부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부채를 추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해서 결산 부속 명세서를 보게 되는데 그 자산 항목에서 제일 처음 보는 것이 계좌죠. 계좌, 예금. 예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건데요. 예금 중에서 이 예금 평잔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평잔은 언제부터 보냐면 자,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그래서 12월 말 기준이다 해서 우리가 12월 말을 기업 진단 기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그래서 연속 기업의 경우에 12월 말일이 우리가 기업 진단 기준일인데 그러면 이게 23년이라고 보면 23년 12월 말이 자 이때의 예금 잔액이 재무상태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예금 잔액이 바로 기업 진단에서 예금 잔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평잔으로 봅니다. 평잔. 30일의 평잔이기 때문에 23년 12월 1일부터 그렇죠? 30일을 잡으려면 물론 이건 31일이 되겠지만 어쨌든 30일 평잔을 잡고 또 여기서부터 1월 말까지도 또 잡을 수가 있죠. 1월 달에 평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30일이니까 30일까지만 가겠죠. 31일이 안 갈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평잔을 잡아서 그 평잔이 예금 평잔이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예금 잔액 이 부분 금액과 비교해서 그 잔액의 부분을 넘어서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잔과 이 12월 말일의 잔액 중에서 작은 부분, 미니죠. 작은 부분을 실질 예금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30일 평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그런데 12월 말일 날 잔액이 5천에 불과하다. 평잔은 컸는데 12월 말에 급여를 지급하고 뭘 하다 보니까 5천이다. 그래서 보통은 그 건설업은
팁인데 급여를 12월 말일날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이나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평자는 1억이 충분히 나왔는데 이제 예금 잔액이 5천이다 그러면 5천으로 픽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평잔이 예금 잔액 12월 말 거를 넘어서는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매출 채권 잔액을 보게 되는데 매출 채권을 요구하는데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계정별 원장 및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개표. 그래서 계정별 원장이 들어가 있고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채권만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은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출자금 출자자수 증명원인 융자금 잔액 확인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자자수 증명원에 따라서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 그 출자금은 실질자산이니까요. 근데 공제조합에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부채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것은 실질 부채에 들어갑니다. 기장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빠졌는지 않은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부채로서. 다음에 유형자산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달라고 그러고 취득 증빙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건 건설업에서 중장비, 기계설비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건 당연히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밑받침되는 실질 자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득 증빙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증금 계약서 이 2,000원입니다. 보증금은 자 건설업체의 본사의 보증금은 실질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실질 자산을 입증하는 본사의 건물이라든가 또는 리스 렌탈, 그래서 본사 건물의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리스 렌탈 하려고 하는 보증금 이런 부분들 실질 자산이니까 관련된 계약서 이체 내역을 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건설 현장이 많은데 현장의 일용직들 숙소 그거에 해당되는 보증금 이거는 실질 자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계약서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막 갖다 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부채의 경우에 부의부채 확인서 및 퇴직급여 확인서라는 걸 다는데 부의부채가 없다라는 확인서를 달라 이런 얘기고 부의부채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체크하셔야 할 게 이제 가수금 이런 부분들도 부의부채라고 볼 수 있죠. 가수금을 계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업체가 이익이 안 나서 손실이 나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자가 가수금을 즉 법인에도 돈을 넣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설정을 해야 되는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부의부채 확인서라는 걸 받는 거고 그다음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게 퇴직급여. 퇴직급여 이 부분은 충당 부채라고 해서 회계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 진단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세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고 옵셔널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안 하죠. 그러나 기업 회계나 또 기업 진단에 있어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엄연히 실질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채로서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재무상 대표를 갖다 주니까 실질 자본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추가로 계상이 돼야 됩니다. 충당 부채가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이 최다 퇴사했다고 봤을 때 퇴직금 추계액 성장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부채로 떡하니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 자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꼭 계상을 해야 됩니다. 혹시 재무사 사무실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업체에서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서류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우리가 기업진단에 어떤 의미에서 어떤 서류들을 주는지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업 전문세무사 농사 주영진이었습니다.